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이번에 수도권 등 중부 곳곳으로도 역대 12월 중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집중돼 침수와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폭우와 폭설이 쏟아집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관통했던 주초와 달리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통과해가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곳곳으로는 100mm 안팎, 일부 영동지방에선 120mm 이상도 예상돼 역대 12월 중 가장 많은 겨울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5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집중돼 침수와 산사태 등의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10에서 20mm의 강수 강도를 가지고 중부지방은 15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그리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15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초 70cm의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간으로는 또 한 번 30cm 안팎의 대설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밀려옵니다. 전국 대부분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에 서해안 지방으로 추위 속 대설이 내려 쌓이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부당 노동 행위에 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는 또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SPC그룹의 부당 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황 대표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 대표였는데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현재 두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공공수사 3부는 부당 노동행위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고 인권보호관실은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하던 중 황 대표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수사 당시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소환 이틀 전인 지난 11일 황 대표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PB파트너즈 사측이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와 소통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압박하는 과정에 다수가 가담했고 이후 증거 인멸 시도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혐의와 관련해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선 이자 30%를 요구하며 협박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동네에서 친해진 이른바 MG 조폭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지인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반드시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부모님까지 찾아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머리에 흰 붕대를 감은 한 남성이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의료진을 향해 빠르게 다가갑니다.
이내 상의를 찢어 문신을 드러내는가 하면 안내하려는 의료진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기도 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또 다른 남성과 자리를 옮기더니 응급실 자동문을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지난 3월 만취해 술병으로 본인의 머리를 내려치고서 서울 한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다가 불친절하다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 두 남성을 포함해 MZ조폭 총 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후반인 이들은 동네에서 친해진 사이로 평소 무리를 지어 어울려 다니며 지인들을 상대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홀덤펍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30%를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으라며 이자를 매번 요구한 것인데 연이율로 환산하면 1,500%에 달했습니다. 또래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들 문신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그렇게 불법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사진 찍힌 그 대상자들이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후배에게 시켜서 반드시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부모님을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엄중 대응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세 번째로 미국을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길 수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곳간에 열쇠를 쥔 미국 의회는 여전히 심드렁한 표정인데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의 당위성과 사용처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말과 지난 9월 그리고 석 달여 만에 세 번째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결과에 명운을 걸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입증하고 있다며 미국이 힘을 더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ey prove every day that Ukraine can win. And our forces are advancing and we have successfully defeated Russia in the Black Sea.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곁에 있겠다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손을 잡았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can be and should be incredibly proud of the part they played in supporting Ukraine's success. We'll continue to supply Ukraine with critical weapons and equipment as long as we can. 앞서 의회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박한 심경으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의회, 특히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냉기류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의 당위성과 사용처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며 압박했습니다.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eems to be asking for is billions of additional dollars with no appropriate oversight, no clear strategy to win, and none of the answers that I think the American people are owed. 미국 내 여론은 우크라이나에 할 만큼 했다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등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수백억 달러를 퍼부어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결국 미국 의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연말 휴회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돌리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가자 지구내 기반 시설 18%가 파괴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상황에 춥고 습한 날씨가 더해지면서 전염병은 더 확산하고 있는데요. 의료 체계도 붕괴돼 개전 후 36만여 건의 감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지옥과 같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빼곡하게 들어찬 빌딩 숲.
가로수 옆을 지나는 자동차와 노을진 해변을 가로지르는 보트도 보입니다. 빨래가 내걸린 골목 사이로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지나가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농구와 축구 시합이 한창입니다. 불과 4-5달 전 가자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는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건물은 마치 종이박스를 뭉개놓은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고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자를 찾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전체의 구조물 중 18%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생 환경이 열악한 데다 의료 체계도 붕괴되면서 전염병도 확산해 개전 후 36만여 건의 감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ere are worrying signals of epidemic diseases, including bloody diarrhea and jaundice, and there have also been reports of high levels of diarrheal diseases and respiratory infections.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ما فيش يعني حالتنا جحيم يعني حياتنا وهي نمس يعني يا دوب نجيب للولد الخبز وايام والله ما بنلف الخيام تنجيب للولد خبز. 이런 가운데 구호단체가 호송하던 의료진이 검문 중 구금당하면서 환자 1명이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가자지구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며 파국을 훨씬 넘어서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